이, 우, 아, 아, 쟁쟁, 와라, 와라, 뱅뱅. 이, 우, 아, 아, 쟁쟁, 와라, 와라, 뱅뱅. 이, 우, 아, 아, 쟁쟁, 와라, 와라, 뱅뱅.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 개그맨 강성범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코너가 변호사 박지원 씨까지 해서 3명이서 하는 건데 네. 첫 방 나갈 때만 완전체로 했고 오늘도 박지원이 빠졌네요. 네, 그러니까요. 박지원하고 저하고 둘이 붙어도 이준석 최고위원한테 안 되는데. 아니 진짜 나 혼자 근데 뭐라는 건지 오늘 지금. 정작 전 2시간 뒤에 박지훈 변호사랑 방송하기로 했는데 어디 갔지? 박지원 변호사가 하는 TBS인가요? 네. 아, TV 가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박지원 변호사가 이 라디오를 우습게 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2시간 후에는 오고 지금 못 온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뭐 일이 있다고. 얻어맞도록 자연스럽게 제가 유도했습니다. 예. 자, 3부에서 임태훈 소장이랑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강성범 씨도 현역으로 갔다 왔죠. 네. 구타 없었습니까? 저는 나이 많이 드시고 가셨죠. 5살 많게 갔어요. 예. 맞진 않고 모욕을 좀 많이 당했죠. 모욕을 많이 당했. 나이 먹고 앞에 첫자가 들어갔습니다마는 예. 나이 먹고 뭐 사람 구실 못한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밤에 잘 때 옆에 와가지고 제 얼굴을 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는지 제 귀에다 바람 부는 사람도 있었고 별이별 정말 야 이럴 수가 있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얻는 게 있다지만 저 군대 가면 저 남자가 얻는 게 많아요. 근데 잃는 게 너무 많아요. 군 검찰하던 제 친구가 이야기하는 말이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예. 그러니까. 영화 배우 하정우 씨하고 같이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후반기요. 제가 이제 일병 마로봉 때 네. 그때 국방부로 옮겼거든요. 연애사병으로서. 그때 같이 왔었죠. 예. 하정우 씨는 뭐 이렇게 구타라든가 가혹행위 당한 적 없나요? 아니요. 일을 열심히 했어요 되게. 그때 무명이었거든요. 세상 그런 모습 없었습니다. 정말 일 열심히 했어요. 그 군 부대 가면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있었거든요. 그럼 비디오가 나오면 속지를 껴야 돼요. 그 포스터를. 비디오 깍에다가. 그거 하정우 씨가 다 낀 겁니다. 한 3만 개. 예.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 지난주 우리 방송에 결장했는데 네. 출판 기념회 때문에 그랬죠? 예, 맞습니다. 출판 기념회였습니다. 어떻게 잘 마쳤습니까? 성황리에 되어서 제가 모 문고 기준으로 정치사회 베스트가 됐습니다. 예. 돈 받고 파는겨? 아 당연하죠. 정가 판매. 예. 원래는 나눠주던데. 아 그거는 이제 목적이 그러면 안 다른 되죠. 목적이 다른 책들. 그러니까. 예. 진짜 가치가 있고 진짜 자신 있게 냈나 봐요. 저를 이제 이 작가라 불러주십시오. 야, 이 작가 2명이네. 어떻게 사회 정치 코너에 베스트셀러 됐습니까 이제? 예, 그렇습니다. 책 제목이 뭡니까? 공정한 경쟁이라고 했는데 예. 이제 뭐 사실 그런 거죠. 지금 보수들이 사실 원래는 조금 더 원래 지적인 타입으로 보였었는데 요즘 이제 한 탄핵 이후에 또는 2000년대 후반 이후로는 보수들이 오히려 그런 약간 좀 차가운 면모 아니면 좀 더 그렇게 좀 냉철한 면모를 좀 잃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예. 나름 분석해가지고 우리 소위 말하는 개보수, 개혁보수의 입장을 좀 써봤습니다. 예. 젠더 문제, 청년 문제, 북한, 경제, 교육 여러 가지 현안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추천사를 하태경 의원이랑 그 유승민 의원한테 부탁했거든요. 예. 그 책 보시면 좀 웃긴데 유승민 의원이 첫머리 뭐라 써놨냐면은 책을 다 읽어봤는데 동의할 수 있는 부분과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솔직한 정치인이네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실었습니다. 추천사를 가감 없이. 근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했더니만은 아직까지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어허. 간극이 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좀 정파가 다른 분들한테 추천사 한번 요청하지 그랬어요. 뭐 제가 지난번 책에 이제 김갑수 선생님한테 한번 요청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추천사 때문에 또 책을 사기 주저했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김갑수 선생님 너무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친하지만은 이게 확실히 보수와 진보의 공존이라든지 아니면 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건 약간 좀 안 팔리는 아이템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때죠. 예. 김갑수 씨가 이준석 최고 유세 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지원 유세. 개소식한데 오셨어요. 예. 네. 그랬다가 진보 지지자들한테 엄청 욕을 먹었어요.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어느 시점에는 저한테 축사 오셨다고. 사실 그때 축사 오신 거는 제가 좋아서라는 것도 좀 있었겠지만은 제 상대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오셨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또 한증형 까이고 또 최근에 또 이재명 지사 건으로 또 이제 한쪽에서 또 공격당하고 그래서 김갑수 선생님은 참 솔직하신 분인데 공격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책
공정한 경쟁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까 젠더 이야기 살짝 했는데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 원인이 젠더 이슈다. 남성 20대 청년들이 역차별 받는다고 느낀다. 그렇죠.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지금 50대, 60대 남성들이 예전에 본인들이 뭐 살아가면서 가부장적인 어떤 제도에서 살아왔던 것에 대한 강성범 씨. 그러니까 그 부채의식을 본인들이 부채를 갚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도상으로 그거를 왜 지금 20대 남성이나 여성 간에 문제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그 세대에 보정하려고 하느냐. 사실 50대, 60대 남성들 같은 경우는 가부장대 혜택 본 분들이 있겠죠. 근데 강성범 씨 같은 분. 아니요, 저는 가부장이고 싶어요. 사람이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오늘부터 자신들이 노력하세요, 이게. 그래야죠, 뭐. 자신들이 혜택 받았는데 젊은 청년들한테 조금 양보해라. 그러니까 니네가 갚아라. 이게 연장도 아니고. 그걸 청년들이 못 견뎌한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들은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은 내가 아들이라고 남자라고 혜택 받은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보고 자꾸 양보하라고 하니까 화가 난다. 예를 들어 뭐 실제 공무원 시험 이런 것도 솔직히 같은 나이대에서 비교해 보면은 군 문제나 이런 거 좀 자유로운 여성들이 지금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뭐 평등까지는 아니라 손해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은 근데 정책적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런 것까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되게 여성스러워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남자라면 근육이 있어야지, 어깨가 넓어야지 이런 얘기 들으면서 되게 막 저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갖고 발끈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현재 세태라면은. 예. 근데 참고 살았거든요. 그 남자는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뭐 몇십 년 사이에 생겨난 이런 생각들이 아니고 진짜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있었던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예민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쪽에 마음이 가다가도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에서 좀 타협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들어요. 너무 가니까. 이번에 저는 뭐 사실 약간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은 베스킨라빈스 광고에서 여자 아이가 나와서 뭐 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사과까지 했죠. 예. 이게 소위 말하는 소아성애자들을 타겟팅한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참 세상에 불편하신 분들이 많구나. 과한 지적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으나 예. 저는 이제 광고 제작자나 아니면 그 기업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을 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해석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사회가 이제 자꾸 위축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괜찮다는 데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그 아이의 엄마도 우리 딸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거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오히려 그 아이한테는 이렇게 되는 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남도 그렇게 생각을 가져라라고 그 남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강요하지는 말라. 그 사람은 예. 괜찮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다시 정치 얘기해 봅시다. 자, 최근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찍혔다. 친박 신당이 태어나면 한국당이 보수 분열 위기를 맞는다.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금년 내로 감옥에서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맞는 말도 있고 전혀 아닌 말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뭐 박지원 의원이 워낙 정치 경험이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 평론을 많이 하시고 참 일희일비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근데 사실 좀 한 거 하나씩 좀 치우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얼마 전에 손학규 대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물러나게 될 것 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그거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뭐 계속 평론을 쏟아내시는데 특히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찍혔다는 것은 이건 유영하 변호사가 과거 했던 주장과 비슷한 것이거든요. 근데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랑 같이 일해봤지만은 이걸 쉽게 드러낼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 중에 약간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뭐 과대 해석했거나 아니면 이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박지원 의자 요청했는데 안 갖다 줬다 뭐 이런 거. 그 정도 때문에 아니요. 그런데 들어가 있으면 그 정도 때문에 예? 군대에서 저기 그 과자 하나가 소중하듯이 그런 거 되게 소중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야권의 대선 주자 1위 하는 분과 척을 지려고 하겠다는 것은 원래 박근혜 대통령 제가 언급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잘 판단해서 이길 수 있는 선거 또는 내가 나서면 바꿀 수 있는 선거에만 나서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전당대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황교안 대세론을 본인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뭐 타노스도 아니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외다 약간 지금. 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반대로 그만큼 황교안 대표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 아닐까요? 뭐 그건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약간 그래도 관점은 다르죠 저는. 예, 이 사람 되겠다 하면은 예. 지지하겠죠. 예, 하여튼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찍혔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문제 같고요. 친박 신당이 태어나면 한국당이 보수 분열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것은 야당 정치인으로서 조금 보수 분열을 우려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라 하는 바람으로 좀 크게 좀 키워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저나 박지원 대표 같은 분들은요, 예. 그 정치 평론을 자제해야 돼요. 예. 저희 집에단 불도 못 끄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른 당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사실 국민들은 죄송하긴 한데 예. 사실 뭐 우리 공화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보수 분열이라는 것을 좀 유도하기 위한 그렇겠죠. 발언이라고 보는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박지원의 의도와 다르게 그 전략적 투표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정의당과 민주당의 공존이라는 것이 항상 분열로만 비춰지느냐. 예. 뭐 둘이 합당하면 그러면 표가 그 합산 표가 더 많이 나오겠느냐. 예.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박지원 의원의 의도는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나올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예. 마지막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금전 내로 감옥에서 나올 거다. 이건 아닐 것 같은데. 강성호 씨는 어떻게 보세요? 집행유예요. 나올 거라고 봅니까? 징역 몇 년에 지금 한 3, 4년 계시지 않았나요?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절차상으로 지금 그 형량이 너무 커가지고 집행유예 때리기 어려운데 예. 나오게 되면 뭐 특사로 나오겠죠. 특별 사면 이런 걸로. 아닙니까? 아니죠. 저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시나리오 거론하는 거는 지금 이제 2심가 있는 혐의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법원까지 총선 전에 나오긴 좀 어렵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 공화당으로서의 어떤 원심력이 가속화되려고 하면은 예. 4월 13일 총선 전에 나오시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한 11월, 12월쯤에는 그게 절차가 마무리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게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거는 혹시라도 박지원 의원이 뭐 이런 표현을 좀 통원 치료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 법적으로는 지금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예. 없습니다. 전문가들과 얘기해봐도.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형태, 박근혜 대통령이 뭐 단식 투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어쨌든 옥 외로 나오거나 해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뭐 거죠. 형집행정지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건강상의 이유를 위한 그런 것들. 네. 나오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들어가셔야 될 분 있는데 왜 안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명박 아니, 전 전 대통령이요? 주어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그분도 재판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애국당이 최근 당명을 우리 공화당으로 바꾸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치적 교감과 뜻에 따라 정했다. 이것도 유영하 변호사의 워딩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홍문종 공동대표도 이제 방송에서 이런 비슷한 취지로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저는 여럿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데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뭐 황교안 대표가 싫어요 아니면은 가서 우리 공화당이란 당을 만드세요라고 했을 개연성은 좀 굉장히 적다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일 텐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국면은 좀 유지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그 대한애국당 이야기를 하면서 네. 과거 2000년 총선 당시에 예, 민국당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2004년에 2008년에 친박연대를 할 수도 있죠. 그때랑은 좀 다르니까. 그때는 박근혜라는 인물이 아직 살아있었을 때니까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2000년 얘기를 하는데 당시 2000년 총선 때 이회창 총재가 대대적으로 물갈이 공천, 혁신 공천. 그래서 거기에서 낙천되는 사람이 미국당을 만들었는데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모였었거든요. 김윤환, 뭐 이수성. 결국 실패했잖아요.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도 그렇게 혁신적으로 공천을 하면 대한애국당이 실패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저는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보여준 정치적 어떤 파격성 아니면 또 이런 박력이라는 것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판단을 많이 굴릴 겁니다. 그때 이회창 총재가 사실 정치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은 그런 공천을 하면서 이제 당내 장악력을 높인 것은 그 옆에 나름 정치를 잘 아는 책사들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윤여준 씨라든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 당시 실무진으로서 뭐 유승민 의원 있었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때 복잡했는데 사실 지금 황교안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A급 책상인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굳이 말하자면은 약간 우리가 이제 요즘 가보면 재생품이라는 거 있잖아요. 토너 같은 거 재생품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친박청산이라는 이름을 달았을 때 이 책사분들도 자유롭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박청산이라는 것을 아주 박력 있게 해내지 못할 것이다. 예.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죠. 그거 안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거 이대로 간다고요? 웬만큼 물갈이하지 않고서는 이거
버텨내기 힘들 건데요. 자유한국당은 물갈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될 거요? 저는 이 느낌인 게 뭐냐면은 그거를 하겠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황교안 대표보다 정치력도 있고 정치 경험도 많고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홍준표라는 사람이 그걸 기획하지 않았었을까 예전에.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그때 그걸 시도 안 한 게 아닐 텐데 막강한 장벽에 부딪혀 실패했던 것처럼 지금 황교안 대표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당연히 인식하고 있을 것인데 이거 안 하면 나 죽는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부터 얘기를 흘리면 미리 또 대비하고 말들 나올 테니까 갑자기 해갖고 그냥 막 전날 막 그냥 다다다다닥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이회창 시기죠. 예, 그러니까요. 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했죠. 어쨌든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네. 예, 그런 말씀이고요. 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게 본인이 원했다 그러던데 김무성 의원과 1대1로 만났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전부터 여의도 바닥에 떨어져라는 얘기는 김무성 의원들의 측근들이 황교안 대표 곁에 있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낭설이다? 낭설에 가깝고요. 지금 황교안 대표 주변에 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큰 방향을 짜는 사람들은 예. 그 친박 중에 좀 젊은 친박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틀린 정보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김무성 대표의 장점은 항상 이겁니다.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 외로운 사람이 생기면은 약간 무슨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사람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실질적으로 한 20여 명의 의원들을 개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공화당으로 지칭되는 소위 말하는 구친박 세력과의 어떤 갈등 관계가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새로운 어떤 세력을 가진 사람들과 갑자기 대화하고 싶어지겠죠. 네. 김무성 의원 주변에 있는 의원분들이 참신할까요? 아니죠. 전혀 참신하지 전혀 않죠. 아닐걸요? 네. 근데 결국은 비박계 수장을 만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수 싸움에서 이제 봤을 때는 본인이 대표 권한을 유지하는 것에 지원군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솔직히 황교안 대표가 그렇다면은 김무성계를 공천을 주는 것 같은 타협을 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할 분담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내년에 황교안 대표가 물갈이를 성공적으로 해내려면은 친박을 치기 위해서라도 비박도 같이 쳐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어느 정도 대환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또 김무성 대표도 선뜻 이제 무조건 이제 뭐 만났으니까 잘 될 거다 이런 식의 회담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만나실 필요가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이제 편안한 여생을 사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예전에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이용하시는 거를 저는 직격탄을 맞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오시고 내가 권력도 많이 가져보시고 아픔도 많이 겪어보셨으니까 이제는 국민들에게 총선 불출마도 손했고 하니까. 네네네. 그거 혹시 전화 받았어요? 뭐요? 방금 말씀하신 거. 무슨 전화를 받아요? 시커머니스트 뭐 이런 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전에 뭐 또 하다가 잘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전화 한 통에. 전화 한 통에 그 전화군요. 예, 네. 대한민국이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생각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그 보수를 위해서라도 용태를 내려주시는 게 맞지 않나. 예, 그건 김무성 대표 예전에 민주화운동 하셨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민주화운동 하시다가 자유한국당 가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전화하고 하는 거는 잘못된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없는데 네. 짧게 네. 이번에 그 주말 있었던 판문점 회동 각자 10초씩, 15초씩 드리겠습니다. 평가 부탁드립니다. 짧게. 전 평가가 없으니까 이준석 씨 평가 없어요. 저 그냥 행복했습니다. 예. 형식 자체는 또다시 파격의 연속.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재자론에서 본인이 운전대에 집착하지 않으신 거는 평가할 만하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국익을 위한 외교라는 것은 사실 형식보단 내용을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정부가 그런 부분에 좀 신경 많이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 대일 외교도 이제 심판대에 올랐는데 예.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는 3명이서 완전체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